혹시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나만 외롭고 공허한 걸까?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셨다면 지금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보다 삶을 성실히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남은 여생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지요. 젊을 땐 몰랐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뤄왔음에도 바삐 사느라 돌보지 못한 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법은 서투니까요. 지금부터 어르신들의 삶을 다독이며 마음을 함께 채워가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한 연결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실 거죠. 그 작은 클릭이 많은 어르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한 번은요. 상담실에 자주 오시던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표정은 밝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매번 대화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전 괜찮아요. 이런 것쯤이야 뭐. 모든 걸 그저 난 괜찮다, 괜찮다. 이게 말버릇이셨죠. 그분은 남편을 몇 해 전에 먼저 보내시고 성인 자녀 셋을 키워 독립시켰고 그 뒤로는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표면상으로는 잘 지내는 어른이셨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혼자 지내시면서 제일 외로울 때는 언제신가요? 그분은 그 순간 말없이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냥 전자레인지에 밥 한 공기 데울 때요. 딱 그 2분 동안. 괜히 울컥해요. 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단 2분의 침묵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이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여러분, 마음은 참고 견디면 잘 나을까요? 우리 세대는 그런 이야기 잘 못하잖아요. 밥 먹었으면 됐지. 뭘 또,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이런 말에 익숙해져. 정작 나 요즘 좀 외로워. 사실은 공허해. 힘들어. 라는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다 삼켜버렸지요. 그런데요. 외로움은 참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그냥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잘 감춰뒀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몸으로 나오기도 해요. 어지럽고 숨이 막히고 밥맛이 없고 밤잠이 안 오는 것들 말이지요. 병원 가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도와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랐어요. 제가 은퇴하고 마음에 대해 공부를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을 진짜 들여다본다는 것의 의미예요. 명상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외로움을 오랜 세월 동안 품으며 참고 있었구나. 일하느라, 자식들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보낸 젊은 세월. 나이가 들어서야 웅크려 있다. 비춰 올라오는 이 마음들을 늙고 연약해지고 나니 더욱 외로움이 밤을 더 어둡게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이런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반쯤 가벼워진다는 사실이에요. 한 어르신께는 하루에 한 문장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편지를 써보세요.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오늘은 산책하다 발견한 꽃봉오리가 귀엽더라. 예뻐서 사진도 남겨봤지. 난 꽃을 좋아하는구나. 드라마에서 부모 자식이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봤어. 나도 내 자식한테 비슷한 말을 했었지. 그땐 나도 마음에 여유가 없었잖아. 이런 짧은 문장들이 차곡차곡 쌓이더니 몇 주 후엔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 줄 편지를 쓰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마음이 편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감정, 그 자체를 모두 적어보세요. 어떤 감정이든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강해야 한다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도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약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언제든 난 지금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혼자라서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 고백은 결코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단단한 용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정을 말하고 슬픔도 외로움도 꺼내놓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오랜 세월 담고 지내오셨잖아요. 이제는 한 문장 편안히 풀어내 봅시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걸 아나요? 몸을 단련하듯 마음도 자주 움직여야 튼튼해집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을 상담하며 또 제 인생을 돌아보며 배운 중요한 진리랍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육이 약해지고 유연성도 떨어지죠. 한참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삐끗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작아지고 약해져요. 상처를 잘 받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지요. 얼마 전 상담실에 71세 어르신이 오셨어요. 이전에는 친구도 많고 지역에서 일도 도맡아 하셨던 분인데 요즘은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롭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고 하루가 너무 조용하고 특별히 할 일도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어르신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루에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몇 가지나 있으세요? 기분이 좋아지거나 울컥하거나 가슴이 두근했던 적이 최근에 있으셨나요?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게 별로 없네요.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요. 계속해서 쓰고 움직이고 돌봐줘야 유지가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고 그냥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마음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말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때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지요. 몸의 근육을 기르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매일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주 간단한 3가지입니다. 하나,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고마운 일 3가지 써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 햇살이 참 좋았다. 기분 좋은 햇살에게 고맙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해줬다. 친절한 미소가 고맙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기분 좋았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 고맙다. 어떤가요? 사소하지만 고마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 나지 않나요? 2번째, 나를 칭찬하는 한마디 적기. 오늘은 부지런히 일어나 걷기 운동을 했다.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칭찬한다. 배우자에게 괜히 짜증낼 뻔했지만 참았다. 어른스러운 나를 칭찬한다. 뭐든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순간 마음이 살아나니까 자주자주 해보세요. 3. 작은 대화 한번 나누기.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요즘 안녕하셨어요? 한마디. 커피숍 직원에게 수고 많으시네요? 한마디. 이 작은 대화들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 마음을 채워진다면 동시에 내 마음은 더욱 채워진답니다. 상담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마음이 단단한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을 잘 쓰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일 시를 한 편 읽고 누군가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나눔하며 또 누군가는 정원에서 꽃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거창한 훈련이 아니어도 꾸준히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들, 그게 인생의 균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운동했으면 밥도 먹어야겠지요. 마음에도 하루 3끼가 필요합니다. 밥은 하루 3번 먹으면서 우리는 왜 마음은 그렇게 오래 굶기고 있을까요? 나는 괜찮다. 나이 들었는데 뭘 더 바라냐? 이런 말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이 배고프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돌보는 건 절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노년기에 내 마음에게 주는 휴식이고 존중이랍니다. 긴 세월 살다 보면 누구 하나 사연 없는 집안 없고 응어리진 상처 서너 가지야. 너도 나도 하나씩은 들고 살아왔지요. 그 응어리진 마음에도 따스한 밥을 줄 수 있답니다. 바로 내가 내 마음에 주는 관심부터 시작이랍니다. 오래된 상처, 이제는 다독여 줄 시간을 여러분께서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한 번은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 안에 아직도 울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엔 아직 어린 내가 남아있다. 맞습니다. 살면서 겪은 상처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릴 적 상처들은 아주 오래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더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상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5세 어르신이셨어요. 말수가 적고 눈빛이 자주 흔들리던 분이셨죠. 말로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셨지만 표정은 계속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몇 번의 상담 끝에 그분이 그림을 하나 그려오셨어요. 거기엔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있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손도 발도 표정도 다 있었는데 그 아이만 손도 발도 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었죠.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접니다. 어릴 때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약주를 하고 저를 화풀이 삼아 때렸어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러시고는 흰머리 가득하신 그분이 마치 어린애처럼 서럽게 눈물 지으셨지요. 70이 넘은 어른이 그 아팠던 어린 시절을 꺼내놓는 시작이었어요. 묵묵하게 어린 시절의 아픔을 표현하지 않고 삭혀두는 어르신들이 많지요. 어르신들이 자라온 어린 시절은 요즘에 비하면 얼마나 비인격적인 대우가 많던 시절입니까? 그 시절에 마땅히 받았어야 할 존중과 사랑을 지금부터라도 알아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 어르신도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죠. 저는 그분의 어린 시절 마음에 공감을 해드리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니 그분도 점점 눈빛도 더 좋아지시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생기시더군요. 그분이 말하셨지요. 어린 시절에 저 자신에게 미안해집니다. 이제야 그 시기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서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어린 나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오랜 시간 굶주린 내 마음에 따뜻한 관심으로 쌀밥을 먹여주는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그냥 덮고 살아왔습니다. 그땐 다 그랬지. 지금은 괜찮아. 잊었어. 하지만 마음은요, 잊지 않습니다. 그때 들은 말, 받지 못한 인정, 참았던 울음, 그 모든 건 우리 안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 모를 분노로, 끝없는 무력감으로, 알 수 없는 눈물로 다시 올라오곤 하죠. 그래서 말입니다. 당신 안에도 지금도 마음 한구석 조용히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너 많이 외로웠구나. 그때 정말 무서웠겠구나. 이제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그건 단순한 감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진짜 시작입니다. 말로 하시기 어렵다면 글로 써보셔도 좋고요. 그림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어린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용기입니다. 외면하고 싶으신가요? 마주하기에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외면하고 살아왔던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제는요, 우리 세대도 이렇게 감정을 말해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 분들이야말로 더 따뜻하게 마음과 관심을 채워주어야 하는 세대입니다. 외로워요. 속상해요. 나도 위로받고 싶어요. 이런 말이 어색하지 않은 세상. 저는 어르신들이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아내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으로 품어줄 차례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해왔고, 지금은 저도 제 마음을 천천히 돌보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느낀 건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삶이 재미없고 내가 나를 자꾸만 미워하게 되는 날들엔 어김없이 그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상담실을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늘 자기를 탓하고 계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내가 괜히 애들한테 짜증내고 후회만 해요. 지금 나 같은 사람이랑 누가 있고 싶겠어요. 그분은 겉으로는 문제없이 잘 지내는 분이었어요. 아이들도 성공했고 살림살이도 넉넉했고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허전하고 스스로를 싫어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지요. 자책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탓하는데 내 마음이 길을 필 수 있을까요? 늘 어딘가 움츠러든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한 말은 익숙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합니다. 이 생각 습관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랍니다. 아까 자기 자신에게 한 문장 편지 쓰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하루에 3문장씩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감사한 일을 적어기. 잘 일어났다. 아침에 창문 열고 햇살 봤다. 점심 반찬을 맛있게 해 먹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요. 나를 칭찬하고 자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이 되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오르고 질병이 낫고 수명도 길어진다는 건 믿겨지시나요? 나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습관만으로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도 줄어든답니다. 마음의 해독제를 매일매일 보약처럼 습관지어 보세요. 선생님, 저는 요즘 제가 저의 제일 친한 친구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지요. 평생 자신을 꾸짖으며 살아온 분이 노년기계 되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특별한 사건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복권이 당첨되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큰 선물이 있거나.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보다 지속되는 작은 습관에서 피어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수고했다. 이 말을 자주 해주는 사람이 삶을 덜 불행하게 느끼더군요. 행복해지는 마음 습관은 과학입니다. 지금 당장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실천하실 건가요? 실천하기로 한 멋진 분들, 이제 매일 실천해야 할 게 뭔지 잘 아시죠? 하나, 감사일기. 하루 3문장.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을 짧게 적어보세요. 비가 안 와서 빨래 잘 말랐다. 전화 온 친구. 목소리가 반가웠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둘, 자기 칭찬. 하루 3문장. 오늘 물 많이 마셔서 속이 편하다. 하루 종일 안 짜증내고 잘 넘겼다.
이건 나를 격려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하루 한 번, 나를 위한 말 한마디. 괜찮아. 고생했어. 참, 잘 살았어. 내가 나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되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천성은 바꾸기 어렵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생각보다 우리 인생을 아주 많이 바꿔준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자기 마음을 다독이는 그 시간이 쌓이고 익숙해지고 당신을 웃게 만들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내담자와 대화하며 느낀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좋은 사람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관계를 겪습니다. 그 중엔 우리를 지치게 만든 사람도 있고 속상하게 만든 사람도 있지요. 그 상처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피곤한 존재야. 혼자가 편해. 누구한테 기대면 더 실망해.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사람과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치유된답니다. 그 말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상담실에서 그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아이 셋, 손주도 본 사이. 그런데 막내 결혼식을 치르고 나자 두 분이 상담실에 오셨어요. 이젠 다 키웠으니 우리도 갈 길 갑시다. 남편은 말합니다. 이 여자는 평생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아내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두 사람 다 속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숙제를 드렸어요.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10가지씩 적어오세요. 일주일 뒤 그 종이는 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늙어도 미인이야. 그 말 한마디에 아내분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지요. 이 사람이 나한테 미인이라 한 건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그날 이후 그 부부는 10주 동안 칭찬 일기를 썼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하루에 한 문장씩 좋은 말을 나누는 것. 처음엔 못했지만 결국 마음도 습관입니다. 행복도 습관이에요. 두 부부가 서로를 칭찬해주는 말들이 매일 쌓여갈수록 그게 두 사람의 40년 상처를 녹여주기 시작했답니다. 그 일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마음을 살릴 수도 있어요. 힘들지? 고생했어. 나는 내 편이야. 이 짧은 말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오셨나요? 만약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당신 얼굴이 떠오른다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겁니다. 당신 덕분에 누군가의 마음의 온기가 채워졌다면
삶을 더 살고 싶은 의지를 심어주신 것이고, 마음을 채워주는 온기를 심어준 것이고, 실제로 건강한 마음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지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답니다. 좋은 관계란 크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먼저 눈을 맞춰주는 것, 가볍게 안부를 물어주는 것, 잘 들으려고 애쓰는 것, 웃으며 대답해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 우리가 먼저 따뜻해질 때 비로소 따뜻한 관계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이런 말 한마디 꼭 해보세요. 내가 오늘 말을 건 사람 중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우리 삶을 더 다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 순간이 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약 같은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께 그런 보약 같은 사람이 되려고 이 자리에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제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놓쳐온 말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모른다. 말 안 해도 알지는 착각입니다. 우린 그런 말 많이 들으며 자랐죠. 말 안 해도 알아. 가족끼리는 말 안 해도 통하지. 부부가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평생 고맙다 한마디 못 듣고 사랑한다 한마디 못 듣고 살았습니다.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말을 줄였고 그건 결국 서로를 멀게 만들었죠.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자녀들도 잘 키우고 남편과 50년 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면서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을 따로 만나 여쭤봤습니다. 사모님께 사랑한단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그걸 왜 말로 해요? 난 평생 일하고 돈 벌어다 주고 가족한테 헌신했으면 됐지.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헌신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말로도 표현해 주셨다면 그 사랑이 전해졌을 겁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손길 하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수고했단 말, 이건 사치도 낭비도 아닙니다. 당신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언어입니다. 저는 위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병환으로 잃고 장례식장에서 멍한 얼굴로 서 있던 그때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기둥 뒤에 숨어 있던 대학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너 언제 왔어? 그 친구는 조용히 말했어요. 첫날 아침부터 있었어. 너 볼 자신이 없어서 식당에서 설거지만 했어. 그 친구의 손은 빨갛게 부르터 있었고 그 순간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표현은 연습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고맙다. 미안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도 버텼어. 그 말 오늘 한번 꺼내보세요. 문자로 보내도 되고 짧게 전화해도 괜찮아요.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마음을 돌볼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소중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우린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한마디 용기 내어 해보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말보다 침묵을 더 자주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도 참 많은 마음이 있었지요.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 그리고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까지 오늘 이 시간이 그 모든 마음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슴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도 마음의 따스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감사하기, 칭찬하기,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마음먹은 다짐도 한번 남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것부터 바로 실천의 첫걸음이랍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는 힘과 건강의 비결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어르신 분들의 행복한 마음을 지지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